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안병용 시장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각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소각장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이 민선 7기 1년을 보낸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동두천을 수도권 최고의 레저 도시로 만들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 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 및 품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최근 10년간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주민 60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두고 각종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이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소각장이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놓고 인근 지역의 반대가 거셉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 시설일 뿐 아니라 소각장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립수목원이 소각장에서 5km 반경에 있어 포천 지역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산림청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서 이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연구 검토 결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의정부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이 안전시설이라고 답했습니다. 굴뚝에다가 5분 간격으로 계속 송전을 해서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걸 통제하고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유해 정도를 전부 측정을 하고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국제 수준에서 관리가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한 번 들어서면 20년간 운영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입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 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전범기업 표시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3월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상정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경기 및 품종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정부 지원 미국 종합처리장의 경기 및 12개를 대상으로 품종 허위 표시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고가 품종쌀에 저가 품종쌀을 섞는 홍합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사경은 경기 및 품종 허위 표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용덕 동두천 시장입니다. 최 시장이 밝힌 지역경제 살리기 청사진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1년 동안 진짜 동부서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재정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녔고 또한 내가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확실한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동부서주 했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 성과 중을 여러 가지 따져본다면
우리가 봉양 IC라든가 은연 IC 연결 도량, 악취 문제, 산업단지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어린이 박물관 그것을 경기도에 이관했다는 겁니다. 작년 데이터를 본다면 16만 명이 방문했는데 우리가 매표는 4억, 운영비는 21억, 시설비 12억이 나갔어요. 결국 29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38년 동안 경기도에 어떠한 시설도 동구천에 없으니 이번 기회에 동구천에 경기도시를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사님께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줬죠. 그래서 지난 6월 13일 날 우리 경기지사님과 송한준 도의원 의장님, 우리 이성수 의장님, 저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이 어린이 박물관은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38년 만에 경기도시에 오는 것이고 저희 시는 최소한도 작년 들어간 데이터를 본다면 20억 내지 29억을 버는 꼴이 되는 겁니다. 큰 성과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와의 우리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은연 IC 교량, 은연에 있는 악취, 봉양 IC 확장 공사 다 해결됐습니다. 또한 그리고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농림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가지고 아마 올 9월 달에 최종 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보상과 착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022년도에 완성될 것 같아요. 그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하고 균형발전 기금 같은 것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구가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동구에서 가장 큰 회사가 미이사단입니다. 미이사단 병력이 줄면서 우리 거기에 종사자가 3,000명이 있었는데 현재 700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 700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즉 2,300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2,300명이 과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었고 또한 평택으로 이전됨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옥정 신도시가 생겨서 우리 인구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를 늘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자리예요, 결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곧 착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우리 지방산업단과 달리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거기서 업체도 직접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차질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인구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좋은 소식은 센트럴빌처럼 또는 행복주택 이런 것이 거의 주택 사업이 한 5,000세대 정도 이상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 즉 이것은 동구천시에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아파트 업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호기가 될 것 같고요. 동구천에 이런 GTX 이런 효과로 봐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동구천이 시 전체 68%가 산입니다. 그 산을 개발하지 않고 안 돼요. 이미 하고 있는 놀자숲이라든가 동구천 자연휴양림, 소유산 치유의 숲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요. 즉 우리가 이제 놀자숲은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3월부터 그것이 오픈이 될 거고요. 소유산 확대 개발한 것도 9월이면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우리가 경기도 균형발전기금이 거의 확정이 됐고 중투 12만 남았어요. 약 730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거기 되면 우리가 센터, 행복복지센터, 또한 우리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센터 이런 걸 건립하게 돼요. 그럼 그걸 건립함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시민들한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규정을 어긴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거래 차익을 노려 온갖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위장 결혼에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채팅 앱에 글을 올려 신혼부부와 임신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통해 청약 서류를 꾸몄습니다.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를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임신 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어 꾸며진 서류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이를 팔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을 챙겼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대납해주는 등 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한 후 당첨이 되자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사고 팔며 프리미엄을 챙기는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명이 가담했습니다. 함께 공모해서 한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네. 아파트 당첨을 위해 소위 다자녀 돌싱과 위장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 브로커는 66년생, 여성은 90년생, 거래는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은밀히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집중했습니다. 전수조사였고 수원, 모 아파트 등 3개 분양사의 청약 서류에 적법 당첨 여부를 수사하였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첩보 사항이 있어서 강제 수사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인데도 부정 청약자와 불법 전매자 등 18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 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4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25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잔반 대신 배합 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치와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뒤 베트남과 라오스, 북한 등지로 확산됐습니다. 포천시는 네팔 판초브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네팔 판초브리 근로자 37명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지역 내 시설 채소 12개 농가로 배정돼 부족한 일손을 돕게 됩니다. 포천시는 지난 1월 31일 네팔과 계절 근로자 파견의 원활한 교류 추진을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포천도시공사와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와 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제안 등을 협력 과제로 정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31일 경기도에 2019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새벽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최저기온은 24도, 최고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외출하실 때 당분간 우산을 챙기시고 운동은 실내 운동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